자, 이제 그 130페이지도 중반으로 넘어왔는데, 그러면 나머지 부문 내용을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문학 분야에 관한 책이다. 끝까지 공부할 수 있는 힘은 오로지 즐기는 것뿐이다 라고 주장하며 공부에 참된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인 공부에 미친 사람들이란 책과 인문학 독서가 삶의 세계를 만들고 삶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인생의 반전이 필요하다면 인문학 독서가 답이다. 조선 선비들의 평생 공부법에 대한 책인 숨겨진 0.1% 공부의 신들의 천재 공부법이란 책을 출간했다. 네 번째는 과학 서적이다. 뇌가 바꾸어야 할 인생이 바뀐다라는 주제의 책인 브레인 이노베이션이라는 책은 출간했다. 그리고 이 무기지만 재미있고 기생천외한 뇌 이야기라는 책도 출간한 적이 있다. 다섯 번째는 인물 평전이다. 이건희라는 인물을 분석하고 평가한 책인 이건희 27 법칙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정치과 소통이 결여된 정치권의 경쟁을 올리는 리더인 안철수 전 교수에 대한 책인 안철수의 28원칙이라는 책도 출간했다. 얼마 전에 이건희 회장이 타계를 했는데 요새 그에 관한 평전이 대거 출간되고 있어서 어쩌면 그에 대한 인물을 탐구하는 저서가 요즘 시기적절한 것 같다고 봅니다. 여섯 번째는 대중문화에 대한 책이다. 한류 문화의 중심이 되어 한류 열풍의 가수가 된 월드스타 가수 싸이의 인기 비결과 성공 스토리의 분석한 싸이 신드롬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일곱 번째는 대화법, 차별화에 대한 책도 출간했다. 대화법이라는 대화 속에 숨겨진 진실이라는 책을 출간했고, 차별화에 대한 책으로는 어떻게 차별을 할 것인가라는 책을 출간했다. 여덟 번째는 자기개발 분야이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범주라고 할 수 있는 자기개발 서적들은 한두 권이 아니다. 성공과 행복의 7가지 법칙. 40. 행복을 말하다. 내 인생 조금만 더 행복하길. 세상은 행동하는 날짜의 것이다. 뜨거워야 움직인다. 미쳐야 내 것이 된다. 가슴 뛰는 너만의 성공 강점으로 승부하라. 성공이 목표일지라도 행동이
행복이 우선이다 등을 비롯해서 많은 책들이 출간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40대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던 40대 위대한 공부에 미쳐라 또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이전에 보충 설명들을 들어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저자의 사연이 아니고 이 본인의 사연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개인 저서를 출간했을 때도 거기다 다루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걸 책으로 재탕에 3탄까지 해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인터넷 방송을 영상을 통해서 하소연하려고 하니 그게 얼마나 억울하면 그러느냐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 5년쯤 되었을 것입니다. 계속 출판사에서 거절만 받다가 어느 날 한 출판사에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통화로 투고 의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추석 연휴도 끼고 해서 그 훨씬 지나서야 그 연락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문자를 통해서요. 근데 그때 그 전에 제가 휴대폰을 분실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새로 구입을 했는데 그동안 문자를 즐겨 보았는데 그걸 당분간은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통화가 아니라 왜 문자로 보냈을까 하는 생각도 없진 않았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그때 사실상 뭐 승인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만한 문자를 받았어요. 물론 내용을 조금만 바꾸면 완성도가 출간이 확실히 해졌다고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우리 IMF 이후 요 근래 20년간은 그야말로 뭐 출판 시장이 황금기였다고 하는데 그 주요 장르는 자기개발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 20년간은 자기개발서는 베스트셀러 보증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도 자기개발 분야를 집필을 하고 투구를 했었는데 그런데 바로 이게 트렌드를 잘 읽을 줄 알아야 하더군요. 시의성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뭐 이전에는 이런 주제가 먹혔는데 요즘은 아니라고 하는 게 그 후 며칠 후에 어느 일간지의 기사가 났거든요. 취업도 안 되는데 자기개발서 백날 읽으면 뭐 하나. 그때서야 제가 실감을 했던 게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근데 그래도 그렇지 몇 번을 출판사에 거절당하고 이제 겨우 승인을 받았나 했는데 그래도 계속 매달렸어요. 그래도 어차피 계약을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지인 한 2명의 추천서를 받아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렵사리 받아왔고, 그런데 또 연락을 하더라고요. 근데 대뜸 느닷없이 어머니를 바꿔달라고 하더군요. 또 어머니랑 또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어머니께서도 어렸을 때, 저보다 더 어렸을 때부터 작가가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저한테는 외조부였던 거죠. 그 생판이 어려워지면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해왔기 때문에 작가의 꿈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판 현황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통화하는 과정에서 말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를 다시 바꿔왔는데, 그때 그 출판사 대표라는 사람이, 아니 뭐 저런 어머니가 돼 있냐, 어머니가 되어서 아들을 응원해 주질 못할 망정 뭐 어쩌고 하면서 제 어머니에 대한 흉을 보더라고요. 그러고 나더니 그래도 못 믿어왔는지 그 대표께서 그 추천서 받았던 사람들 한 연락을 해보라고 직접, 그래서 직접 봐서 그러니까는 한 이틀간 동안에 200건을 팔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계약은 없었던 걸로 하겠다고. 그때 너무 어이가 없어도 그 후로는 그 출판사와는 인연을 끊었던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게 지방 방송이 좀 길어서 어느덧 이제 다음 영상으로 다시 본문 내용을 이어서 낭독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조금,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그러니까는 작가, 이 책 제목이 누구나 작가가 되는 책 쓰기 혁명의 시대라고 해서, 그런데 이 작가도 그냥 작가 중에는 빛을 보지 못하는 무명 작가가 있는 반면 부와 명성을 누리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기 마련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인터넷 신문 기자로 잠깐 활동했던 적이 있어요. 글쓰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저에게도 기자라는 명칭이 붙었던 적이 있어요. 시민 기자라는 거 이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기자도 다양한 같은 직업이라고 해도 뭐랄까, 실제로 그 명예는 천차만별인 거죠. 그래서 작가가 되었는데 과연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이분법이 적용되는 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본문 내용을 읽어드리는데, 다음 영상에서 거의 이제 140페이지까지 왔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